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요즘 정말 관심 뜨겁죠. 메인넷 얘기도 나오고 커뮤니티 열기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가격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또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올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는요.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좀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문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좁혀서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대와 우려가 딱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 이면에 뭐랄까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꽤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제. 중앙화 이슈더라고요. 핵심 팀이랑 재단, 여기에 권력이나 자산이 너무 몰려있다 이런 비판이죠. 네, 맞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좀 폐쇄적이다. 업데이트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죠.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그 닥터 알트코인이라고 언급되던데 이분은 핵심 팀이 실질적인 개발은 더딘데 발표만 너무 거창하게 해서 커뮤니티 기대감만 부풀린다. 뭐 이렇게 꽤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이상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이나 특히 대형 거래소들의 신뢰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자료에 나온 걸 보면 파이 재단 관련 지갑에 그 추정치긴 합니다만 거의 927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파이 토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게 엄청난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927억 달러로. 물론 현재 가치 기준이겠지만 엄청난 규모네요. 네, 만약에 여기에 뭐 해킹이라도 발생한다거나 보안 사고가 터지면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상장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불충분한 탈중앙화를 꼽는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장이 더딘 거군요. 그럼 이 신뢰 문제를 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근본적으로는 역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인 탈중앙화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독립적인 노드들을 수천 개 이상 확보하고 또 커뮤니티가 정말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산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드 확보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신뢰할 만한 외부 기관 있잖아요. 제3자 감사를 통해서 운영이 투명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과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뢰와 깊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신뢰 문제와 더불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파이의 가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바로 토큰 공급, 즉 물량 문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죠. 맞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려 15억 1천만 개, 이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매달 평균 1억 3천만 개가 넘는 물량인데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매달 11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경제학의 정말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수요 기반은 아직 좀 불확실한데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예고되면 당연히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도 파이 가격은 오히려 한 16% 정도 하락해서 지금 74센트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시장 분위기랑 거꾸로 간 거네요. 네.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요, 이 매달 11억 2천만 달러어치 토큰이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중앙화에 대한 불신이 있죠. 혹시 핵심 팀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가치를 키우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더 피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문제랑 신뢰 문제가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약간 악순환 같은 거네요. 그럼 혹시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토큰을 소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안 같은 건 언급이 없었나요?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언급은 자료들에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핵심팀 차원에서 이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거나 뭐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거나 하는 건 없다는 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생태계 확장의 한계점인데요. 파이 네트워크 분명히 그 목표는 거창하잖아요. 포용적인 P2P 경제를 만들겠다. 개발자들 끌어들이려고 1억 달러짜리 펀드까지 만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자료들은 대부분의 파이 기반 앱들이 여전히 그 파이 브라우저라는 좀 닫힌 환경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점을 한계로 꼽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 브라우저라는 게 결국 파이 생태계 안에서만 쓰는 전용 앱 환경 같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앱스토어랑은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앱 개발자들이 사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그런 주류 플랫폼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잠재 사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막는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파이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일반 모바일 사용자들은 뭐 파이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알아도 굳이 그걸 찾아서 쓸 이유를 못 느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도 파이 쓰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생태계 성장을 하려면 개발된 앱들이 사용자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기존의 앱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쉽게 발견되고 또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막혀 있다는 겁니다. 파이 기반 앱들이 외부 생태계에서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더딜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파이 네트워크의 주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핵심팀에 너무 많은 권한과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운영 방식이 불투명해서 생기는 중앙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신뢰의 문제, 이게 첫 번째고요. 네, 핵심이죠. 둘째, 앞으로 쏟아져 나올 막대한 토큰 공급량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네, 가격 안정성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셋째, 앱들이 파이 브라우저라는 닫힌 환경에 갇혀 있어서 생기는 생태계 확장성의 한계. 이 세 가지 문제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으면서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좀 더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들은 정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신뢰도, 토큰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열정이나 참여는 정말 대단한 자산인 건 분명한데요. 이제는 그 열정에 핵심팀이 실질적인 결과로 좀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뭐랄까, 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아직 완전히 닫힌 건 아니겠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핵심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주로 기술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핵심팀이 진정으로 커뮤니티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약속했던 것처럼 권한을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넘어서서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혹은 철학의 변화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